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 번째로 이어서 그 442 시간 법칙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여러 가지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러고 좀 마무리를 지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게 읽었었고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부분이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네 번째로 이어서 442 법칙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442 시간 법칙입니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에 관한 그 시간 관리법에 대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책 제목에서부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에게서 배우는 시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이 빌 게이츠의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일 처리가 늦어지고 마무리가 늦어져서 뭔가 시간 관리가 좀 어렵고 뒤로 자꾸 미뤄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와 그냥 일단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 게이츠의 시간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완벽함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42 시간 법칙 216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윈도우 95와 린 스타트업을 통해 본 빌 게이츠의 시간 관리. 1995년 8월 24일 워싱턴 레드먼드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 무대에 빌 게이츠가 섰다. 빌은 이날 왼쪽 가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겨진 파란색 반팔 폴로 티셔츠를 입었다. 빌 옆에는 미국 유명 토크쇼 투나잇쇼의 호스트인 제이 레노가 서 있었다. 레노는 하얀색 마우스를 잡고 마우스에 연결된 줄을 만지며 생쥐 꼴이라고 놀려댔다. 이날 빌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윈도우 95를 소개하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윈도우 95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지만 그 당시 컴퓨터는 검은 도스 화면에 문자를 입력하여 사용하던 것이 전부였다. 한마디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형태였다.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컴퓨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초로 적용된 시작 메뉴와 바탕화면이 등장했다. 덕분에 누구나 쉽게 마우스를 이용해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었다. 창을 열고 닫고 작게 하고 크게 할 수도 있었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발달된 형태다. 윈도우 95는 발행 나흘 만에 100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고 개인용 PC 대중화의 마중물이 되었다. 하지만 윈도우 95는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은 아니었다. 사소한 오류에도 윈도우 95는 파란색 화면으로 바뀌면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는 화면을 띄우며 멈췄다. 사람들은 이를 죽음의 블루스크린이라고 부르며 비아냥댔다. 물론 빌도 이러한 오류를 모르지 않았다. 최종 윈도우 95가 출시되기까지 총 11번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그는 최대한 오류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두고 비평가들은 빌이 시장 선점을 위해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고 이야기했다. 좀 더 많은 테스트와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을 내놓아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빌의 생각은 달랐다. 빌은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추구하여 고객의 의견을 빨리 듣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날렵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이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빌은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빠르게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998년 4월 어느 날 윈도우 98이 출시되기에 앞서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빌은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정장을 입고 나왔다.
직원이 윈도우 98 시연을 위해 새로운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또다시 죽음의 블루스크린이 뜨며 청중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때 빌은 이래서 우리가 윈도우 98을 아직 출시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 시연회는 CNN에 중계되었고 지금까지도 빌 게이츠의 굴욕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빌은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왜 자꾸 시장에 출시하는 것일까? 빌은 완벽함보다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를 생각해보자. 역사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려면 시험 범위를 두세 번쯤 정독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100점을 받고자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암기해야 하고 혹시 나올지 모르는 심화 수준의 문제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2, 3회의 정독이 아니라 10회 이상의 정독이 필요하다. 즉, 9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할 때보다 10%의 노력이 더해져서 100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90점에 드는 노력에 비해 서너 배는 더 투입을 해야 100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완벽함을 추구하면 시간이 훨씬 지체될 수밖에 없다. 완벽함의 문제점은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완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함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신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면 완벽함은 부족함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장에게 보고서 결제를 받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혼자서 밤새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했다. 다음날 팀장에게 가서 당당하게 보고하지만 팀장은 여기저기를 지적하면서 내 보고서를 허점투성이로 만들어버린다. 속상하다. 나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지만 상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서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 완벽함을 추구해서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꼭 완벽하게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을까? 만약 중간중간 팀장의 피드백을 받으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한 번에 팀장의 결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말이다. 내용의 완벽함보다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타이밍을 맞추어 상사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으며 고쳐나가면 좀 더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함이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예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은 자신의 생각에서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편향에 사로잡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심리학을 접목시켜 실제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연구를 행동경제학이라고 한다. 과거의 경제학에서 비주류였던 분야가 최근 빛을 보게 되는 것도 우리의 사고가 편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완벽함을 추구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과거의 기업들은 완벽한 제품을 비밀리에 만들고자 했다.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철저히 기업 내 비밀로 유지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그 제품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오로지 사장은 신제품이 대박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몰래 제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고 나면 사장의 생각대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는 비슷한 제품과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제야 비로소 사장은 자신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투자한 돈이 아까워 신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기업을 망하는 길로 이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공감이 가시는 내용인가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타이밍보다는 좀 더 완벽한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한 번에 내 실력을 좀 누군가에게 딱 보여줄 수 있는 한 방에 보여주면서 이 사람 능력 꽤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그리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한 번에 좀 괜찮다라는 그런 실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일이 늦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랬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완벽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이 완벽함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완벽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를 바라보려고 해도 그래도 나의 의견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이고 그래서 그 완벽함이라는 것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내놓고 설명을 해줬지만 또 상대방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적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잘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이런 쓸데없는 쓸데없는 강박을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대목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일단 그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을 굉장히 잘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뭔가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함과 타이밍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타이밍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지체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완벽함이라는 게 정말 나만 생각하고 있는 완벽함은 아닌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거나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거나 책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게 맞는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맞는지 내가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완벽함은 아닌지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함도 중요하지만요. 어느 정도의 그 디테일과 일의 완성도는 중요하겠지만 이 타이밍도 잘 맞춰 봐야겠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442 법칙 책은 2번으로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좀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